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저희가 문자 기사로 내걸어 놓은 것이요. 올해 바이든 국정연설에 대꾸할 초선 여성 상원의원에 지금 눈길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연소 공화당 상원의원 케이티 브릿, 케이티 브릿은 엘라바마주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근데 엘라바마주에서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요. 지금 초선 의원이고요. 약관의 나이 40세 때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은 42세가 됐겠네요.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지금 최연소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존 오소프라고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최연소 의원이고요. 존 오소프는 아직도 30대입니다.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인 것 같겠죠. 자, 그리고 케이티 브릿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다 보도를 하고 있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3월 7일 목요일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보통 국정연설을 대통령이 하고 나면 야당 측의 한 의원이 그것에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 대꾸하는 답변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통령 연설 끝난 뒤에 하필이면 가장 나이 어린 공화당 상원의원을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에 휩싸여져 있으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더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나이가 많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젊은 여성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케이티 브릿을 지금 이제 답변 연설자로 결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존슨 하원 의장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여성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주류 언론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과 퇴임을 발표했죠. 올해 11월에 퇴임하겠다라고 발표한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은요, 다음 주 목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어서 공화당의 답변 연설을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이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엘라바마의 초선 상원의원인 브릿이 2024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지금 정계의 눈길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티 브릿이라는 연방 상원의원은 그냥 일개 연방 상원의원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야기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차기 부통령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케이티 브릿이 여기에다가 자신이 답변 연설자로 선택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The Republican Party is the party of hard-working parents and families.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열심히 일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밑에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동료 미국인들에게 직접 연설하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성명서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공화당은 열심히 일하는 부모와 가족의 정당이며 나는 이 중요한 관점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인이 지금 X에다가 이 옛날 트위터 X에다가 올려놓은 첫 번째 문장이 그거죠. 공화당은 열심히 일하는 부모와 가족의 정당이다. I'm looking forward to bringing this critical perspective front and center on March 7. 그러니까 가장 전면에 그리고 가장 중심에 이 가치관을 내놓겠다. 가족과 부모, 열심히 일하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내놓겠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It's time for next generation to step up and preserve the American dream for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지금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야 할 때이다. 지금 미국은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금 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서서 성명서에는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명서 전체 전문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대통령직이 미국을 매번 더 약하고 취약하게 만들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바꿔서 이야기해 드리면은요. 이 케이티 브릿이 선택된 진짜 이유는 가족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뒤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존슨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국경 재앙, 극심한 인플레이션,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이 불안한 거죠.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KT 브릿 상원의원은요. 엘라바마주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이, 엘라바마주에서는 연방 상원의원이 여성이 당선된 거는 KT 브릿이 처음입니다. 자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브릿 의원이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이 딸과 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나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학부모 의원이 지금 공화당 상원에 이 여성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KT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지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열심히 일한 보상을 충분히 받더라.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기본인데 이게 어려운 세상에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회복하는 운동. 이게 지금 케이리 브릿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케이리는 튼튼한 가정,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튼튼한 가정, 그리고 안전한 국경,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방, 물가 안정,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활기찬 경제, 모두가 다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역대 최연소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여성이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장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장을 연다라는 표현을 turn the pag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끌어왔던 잘못된 미국의 모습에서 정말 역사의 장을 한 장 넘겨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미국의 모습이 어떤 건지 케이리 브릿이 보여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케이리 브릿을 선택한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살림꾼으로서 충분히 모든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직접 키우니까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어머니이다 보니까 가정주부로서의 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나이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7일 케이리 브릿 상원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중심의 사상은 지금까지 미국이 강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 바탕에 계속 있어 왔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은요, 미국은 정말 엄청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워키즘이라고 그러죠. 좌파 아젠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요즘 뭐 월트 디즈니라든지 다른 영화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 스토리들, 드라마 스토리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고 이 좌편향되어져 있는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젊은이들 보십시오. 결혼이 왜 필요한지, 가정을 왜 꾸려야 되는지, 굳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으니까 뭐 돈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가족의 개념이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가졌던 가족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세포 단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구성 요소입니다. 이 가족의 개념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서로가 돕고 어울려서 그냥 지내면 그게 가족이지 라고 하는 가족의 개념이 흔들려 버리니까 사회 전체 질서가 다 같이 흔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기존에 건강해야 하는 기존의 가정 자체도 그냥 쉽게 깨져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족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에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